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본서 178페이지 피시고요. 네, 점유권부터 하겠습니다. 자, 점유권 위치 본권하고 비교됩니다. 네, 점유권 뺀 나머지를 뭐라 그러죠? 본권 위치 선정하세요. 그러니까 점유권은 뭐가 아니다? 본권 아닌 점유권. 본권의 대표는 뭐죠? 소유권. 비교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본권 아닌 점유권, 본권 대표 소유권. 그래서 지난 시간에 미등기 매수인 경작 뭐는 없어도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다. 그죠? 등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매매계약 등기해달라 등기. 여의치 않으면 취득시효 등기해달라 등기. 그런 것을 공부했고요. 자, 소유권에 비교되는 것은 뭐죠? 제한물권. 그래서 점유권은 독특한 겁니다. 뭐가 아니다? 본권 아닙니다. 자, 혼동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어때요? 혼동. 점유하던 자가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점유권 날아갈까 안 날아갈까? 안 날아갑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점유권은 뭐 관계없이 소유권 관계없이 현재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점유권하고 본권. 그래서 여기 기본서 178쪽 거기 동그라미 2번 본권하고 점유권 비교할 것. 자, 한번 본권이란 말 쓸 거예요. 키워드는 본권이란 점유를 법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소유권, 지상권, 질권. 그때 임차권이 나와 있네요. 그럼 임차권은 물권 소속일까, 채권 소속일까? 그럼 본권은 물권 형태의 본권도 있고 채권 형태의 본권도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권이 반드시 물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도 있다? 채권. 그러니까 타인 부동산 이용하는 방법은 물권, 전세권 통해서 빌렸을 수도 있고 채권, 임차권을 통해서 빌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권은 뭐에 한하지 않는다? 물권에 한하지 않습니다. 모두 가능하다? 채권도 본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끝에 점유할 권리 또는 뭐다? 점유할 수 있는 권리. 그러면 점유할 권리가 뭐처럼 보일까요? 점유권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점유할 권리가 바로 뭐다? 본권. 조심하셔야 돼. 훔친 도둑놈은 점유할 권리 본권은 없지만 무슨 권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연습해 두셔야 돼. 훔친 도둑은 뭐 할 권리? 점유할 권리 본권은 없어요. 그럼 무슨 권은 있다? 점유권이 있다. 이렇게 연습하셔야 돼. 왜? 점유할 권리를 그냥 딱 보여주는 순간 점유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훔친 도둑은 점유할 권리 본권은 없지만 무슨 권은 있다? 점유권은 있다. 네, 그렇게 해서 기억해 둘 것. 그래서 본권하고 점유권이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등기 매수인이 경작하고 있으면 자기가 땅 문서 갖고 있으니까 자기가 주인이다 생각하겠지. 근데 아닙니다. 뭘 하지 않으면 등기 안 하면 본권 대표 소유권 인정 안 합니다. 단지 이제 뭐 하고 있으면 경작하고 있으면 본권 아닌 뭐만 점유권만 줄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게 구별하라는 뜻이고요. 그럼 이제 179쪽 이제 192조가 나옵니다. 네, 점유권 취득 1항에 물권 다 나옵니까? 그죠? 그러면 부동산 점유권이 있다, 없다? 부동산 점유권이 있다, 없다? 지금 글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답을 못한다는 이 사실. 물건이라는 이 글자를 보면서도 답을 못한다는 얘기는 그냥 물건이 여러분들은 그냥 물건일 뿐이야. 물건 안에 뭐하고 뭐가 있어요? 부동산, 동산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트 명칭이야, 물건이. 우리가 말하는 물건은 보통 여러분들 동산이지.
아니야. 물건 안에 뭐하고 뭐가 있다? 동산, 부동산. 그렇다고 굳이 쓸 필요는 없어요. 거기다가. 물건이라는 단어 속에는 뭐하고 뭐가 있다? 동산, 부동산 다 있다고요. 동산, 부동산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두 번째, 점유자가 물건의 사실상 지배를 뭐한 때? 상실한 때는 점유권이 뭐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훔친 도둑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없지만 본권 아닌 점유권이 있죠. 도둑 맞은 사람은 본권 대표, 소유권은 있지만 본권 아닌 점유권은 없다. 네, 그래서 거기다가 뭐 점유요건 해가지고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그냥 객관적 요건에 무슨 지배가 있고 그것만 색깔 칠해놓으시고 사실상 지배와 밑에 주관적 요건에 무슨 의사, 점유 설정 의사 그 두 가지만 읽어두시면 돼요.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음 넘기시고 자, 그래서 점유의 관념화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관념화. 그러면 거기 타이틀 제목이 뭐죠? 점유 보조자. 그러면 글자에서 한번 느껴보세요. 점유 보조자. 그러면 자꾸 들이대지 마시고 가만히 글자를 봐. 그럼 여기 보조가 이 키워드예요. 이 보조가. 그러면 무슨 자를? 점유자를 뭐하는 사람이다? 보조하는 자니까 그 위에 누가 있다? 네? 점유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가게에 주인이 있습니다. 알바생이 있죠? 뭐 있어요? 알바생. 알바생 이제 뭐 하고 있죠? 그 물건 돈 다 지배하고 있어. 예? 근데 무슨 자가 아니다. 점유자가 아니고 점유자를 보조하는 자야. 그러니까 보조자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 무슨 권이 없다는 거다. 점유권을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또 은행 가면은 은행 직원들 온통 주변이 전부 다 뭐예요? 돈 지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직원은 점유권 인정할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조자는 점유자를 뭐하는 자? 보조자. 그럼 점유권 누구한테 있다? 점유자. 자, 195조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 한쪽은 지시를 내리고요. 한쪽은 지시를 받습니다. 상하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데 그 타인만을 뭐라 한다? 점유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지시 내리는 사람이 무슨 자고? 점유자고. 지시 받는 사람은 뭐다? 점유 보조자. 점유자 아닙니다. 자, 이 점유권의 가장 키워드는 우측의 3번 효과. 점유권 배제.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뭐가 없다? 점유권이 없다. 그렇단다면 보조자는 점유권 기초로 하는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방해 예방, 점유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죠. 디귿 보조자는 소유물 반환. 자, 반환 동그라미. 반환. 반환은 네 글자로 고치면 뭐죠? 반환. 뭘 내놔? 뭐? 점유 내놔. 그러면 보조자는 무슨 자가 아니에요? 점유자가 아닌데 뭐 내놔? 점유 내놔 할 상대방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기억, 니은, 디귿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다음. 근데 보조자는 자력 구제권 행사할 수 있다. 무슨 구제권이요? 누가 물건을 딱 짓고서 훔쳐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물건 들고 나가면 어떡하죠? 그 도둑이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못 훔쳐가게 뭐 한다? 스스로 자자, 심력자. 무슨 구제? 자력 구제권은 인정해도 좋다는 얘기죠. 무슨 구제요? 자력 구제. 그래서 보조자는 말 그대로 무슨 권은 없지만 주인을 위해서 누가 물건을 훔쳐가면 훔쳐가지 못하도록 방어 또는 뭐야? 탈환 할 자력 구제권이 있다는 거. 그게 딱 집약하시면 돼요. 자, 한편 밑에 194점 무슨 자? 자, 간접점유였어. 무슨 점이요? 그럼 간접점유가 있으면 간접 반대면 뭘까? 직접이겠지 뭐. 무슨 점이요?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갑이 을한테 이래서 임대차에서 뭐해서? 무슨 대차에서? 계약을 통해서 뭐했다가? 계약을 통해서 얘한테 뭐했다가? 점유를 시켰다가 저게 계약이 끝나면 도로 뭐하라? 달라. 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갑이. 그러니까 뭘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뭐 했다가? 점유시켰다가 이 점유하는 동안은 갑은 점유하지 않죠. 어쨌든 나중에 반환받을 수 있잖아요. 갑은 현재 뭐 하지 않아도? 뭘 인정한다? 점유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쨌든 점유는 있잖아요 지금. 간접이든 직접이든 뭐는 있어요? 점유권이 있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권, 차차치가 나옵니다. 뭐 나온다고요? 권, 차차치죠. 그러면 권은 물권 형태고 차차치는 채권 형태에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본권이 꼭 물권만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다? 채권 형태의 본권도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뭐 이렇게 자꾸 잡으려 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했죠. 1시간에 하나씩 한다.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서둘러 봐야 앞으로 가봐야 어차피 몰라. 그러니까 조문 하나를 딱 집어넣고 뭐 한다 모르면 1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 이렇게. 읽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어. 그럼 저절로 이해가 돼요. 절대 급하게 앞으로 나가봐야 결국 다 원위치야. 경험을 얘기하는 거지 경험. 서두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차근차근 하나씩. 여러분 목표가 몇 개예요? 응? 16개. 올라갈 때도 됐잖아. 그래 16개. 그럼 집에 벽에 16개 제목이 있어요? 아니 자기가 16개 말만 해놓고 16개 제목이 벽에 붙어있냔 말이에요. 집에 벽에다가 내가 원하는 16개를 만들어서 벽에다 이렇게 붙여놔. 그리고 매일 그냥 한 번씩 봐. 그러면 그 16개 들어올 거예요. 근데 해놔놓고 아무것도 안 해. 맨날 해야지. 해야지 놓고 해 안 해? 안 해 잘. 또 한다 하더라도 앉았다가 뭐야? 10분도 못 있어. 또 일어나야 돼. 그럴 바에 내가 원하는 제목을 적어놓고 그냥 가만히 그 제목 보고 왔다 갔다 하세요. 그러면 돼. 제목 싸움이야. 법은 제목 싸움이야. 내용 싸움 아니야. 아시겠어요? 지금부터 무슨 점이요? 간접점이요. 권 뭐다? 차차치. 자, 처음에 지상권. 그죠? 그럼 밑에 짝 표 적어놨죠? 네? 점유 매개 관계에서 거기 보시면은 다 나왔어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그러면 위에 갑이 그 지상권 설정해서 점유시켰다가 나중에 반환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가 돼요? 지상권 설정자가 간접점유자고 현재 사용자, 지상권자가 무슨 점유자? 직접점유자. 전세권 설정자가 간접점유자고 전세권자가 무슨 점유자? 직접점유자. 여기서 의문점이 안 들을까? 여기서 의문점 없어요? 의문점. 아니 왜 거기 지역권은 빠져 있을까? 지역권. 그죠? 또 거기 유치권도 빠져 있고 저당권도 빠져 있잖아요. 이게 이 6개 제한 물건 있죠. 지지 이전 뭐예요? 유질저 있잖아요. 이게 퐁당이야. 하나씩 건너가. 지상권에서 하나 뭐야? 건너 전세권하고 그 다음에 유치권 해서 질권 이렇게만 간접점유가 돼. 그럼 거기 지역권하고 무슨 권? 유치권하고 왜 저당권은 거기에 왜 없을까? 그게 딱 이해가 되면 그분은 점유를 깨트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나중에 생각을 해보셔야 돼. 아시겠어요? 다음 임대차, 사용대차, 그죠? 빌려주는 주, 대주가 주인이고요. 차주가 빌려 쓰는 사람이죠. 자, 사용대차하고 임대차의 차이점은 사용대차는 뭐예요?
물건을 사용했다가 그대로 갖다 주는 게 사용대차고, 임대차는 차임 주고 빌려 쓰는 게 임대차야. 아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자, 임대차. 그죠? 전세권. 그죠? 그럼 전세권은 물건이고, 임대차는 채권이에요. 자, 임치는 물건 맡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임치인. 뭐다? 수취인. 여러분, 여행 갔을 때, 혹시 이렇게 가방 부피가 많으면 들고 다니기 힘들지? 그럼 어디다 맡겨? 그 KTX 역이라든지 전철역 보면 뭐가 있어요? 보관함 있잖아. 거기다 뭐 놓고 맡겨놓고 돌아다니면 편하잖아. 그게 임치야, 임치. 유상임치, 무상임치.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임치? 유상임치. 맡기는 사람이 뭐고? 임치인이고, 맡고 있는 사람이 수치. 그래서 한번 거기 있는 194조를 쫙 놓고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아, 설정자, 권자 놓고서 한번 간접 점유하고 뭐하고 직접 좀 해보세요. 자, 넘겨볼까요? 자, 그 다음에 효과가 중요합니다. 효과. 점유권.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이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자력구제권은 인정 안 합니다. 뭐 하잔다고요? 아, 그럼 어디랑 반대구나. 그러니까 벽에다가 보조자하고 무슨 점유? 간접 점유를 딱 반대 표시하면 돼. 누가고? 점유 보조자랑 간접 점유 있으면 뭐 어렵지 않잖아요. 보조자니까 무슨 자가 아니야. 점유자가 아니고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야, 점유자. 대신 이쪽은 자력 구제를 인정해도 관계없지. 근데 간접 점유자는 뭐 인정할 필요가 없다. 자력 구제. 왜? 간접 점유 앞에서 직접 점유자 점유가 뺏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셨어요? 그러면 직접 점유자는 무슨 자는? 무슨 권도 있고 자력 구제권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러니까 뭐하고 뭐하고 반대다. 그러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 간접 점유자한테도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아니, 점유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간접 점유자 점유권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다. 반환 청구권이 뭐라고요? 점유를 내놓으라는 얘기야. 근데 보조자는 무슨 자가 아니니까 점유 내놓을 권리가 없잖아. 근데 무슨 점유자는?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비교하는 겁니다. 결국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나중에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있죠? 예? 이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서 키워드가 돼요. 뭐하고 뭐하고? 점유 보조자하고 누구하고? 어? 사실은 이거예요. 이렇게 반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뭐하고 뭐는 반대다? 보조자하고 무슨 점유? 간접 점유. 글자 가지고 놓으세요. 다음 193조가 있습니다. 183조에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뭐한다? 자, 상속인은 특별승계다, 포괄승계다. 네, 포괄승계죠. 그러면 상속은 자동입니다. 상속은 무조건 뭐다? 자동. 상속인의 선의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것. 아셨어요? 그러니까 본권 대표 소유권 언제 넘어와요? 상속 등기했을 때요. 사망과 동시 자동 취득이야. 점유권은 언제 넘어와요? 상속인은 점유권이 언제 넘어와? 똑같다. 자동이라고 그랬잖아. 가서 점유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뭐는 상속은 포괄승계니까 사망과 동시에 본권 대표 소유권도 이전되는 거고 본권 아닌 점유권도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상속을 알 필요도 없어. 사망이 언제인지 알든 모르든 뭐와 동시에 사망과 동시에 무조건 자동으로 간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현재 뭐 하지 않아도 점유권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이걸 점유보다 관념화 이렇게 타이틀 잡은 거예요. 다음
183쪽에 197조가 있네요. 점의 뭐죠? 태양. 그 태양이 일본식 표현인데 점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모습. 그럼 이제 그거 하기 전에 끝에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뭐 한다? 자, 추정되면 기억이 나야 되는데 추정되면 이게 떠올라야 돼. 입증, 면제. 그렇고 보호막을 딱 세워놓고 그러면 누가 입증? 연습해 두셔야 돼요. 이건 계속 문제 나올 거니까. 추정되면 입증, 면제. 누가 입증? 누가 문 밖 그대가 입증한다는 거. 그럼 반대말은 뭘까? 추정. 혹시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뭐야 이건? 스스로 뭐한다? 입증한다. 자, 거기가 등기의 태양입니까? 점의의 태양입니까? 그래서 등기의 모습이 아닙니다. 뭐의 모습이에요? 점의의 모습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현재 점의하고 있으면 소유의 의사,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의한 것으로 뭐한다? 추정한다.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뭐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간단하게 그러면 제가 사례를 만들어 볼게요. 자, 갑이 등기부에 뭐가 있습니까? 소유자예요. 근데 을이 와서 이 등기를 위조를 합니다. 그러면 위조 등기입니다, 이거.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누구한테? 병한테 팝니다. 근데 병은 을을 뭐로 믿고? 소유자를 믿고 등기도 하고 뭐도 할까? 점유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워진 지 까마득히 모르고 있어요, 갑은.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 위조된 등기는 무슨 등기입니까, 이거는? 이건 당연히 무효 등기일 수밖에 없죠. 자, 이 무효 등기를 놓고 이제 을은 먹고 튀었고 갑하고 병하고 싸울 겁니다. 누구하고 누구요? 자, 갑은 뭐라고 주장하는 게 맞을까요? 갑은 이렇게 합니다. 을 등기가 무슨 등기이므로? 무효 등기이므로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뭐라고요? 따라서 갑의 주장이야. 따라서 네 등기도 뭐다? 너도 무효 등기다. 그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마 갑의 입장일 것이고, 근데 또 병 입장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이 말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까요? 뭐랍니까, 병은? 병은 뭐랍니까? 네. 무효 등기다. 에? 그죠? 그럼 뭐라 그럴까? 아니, 무효 등기 맞다.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거는. 그러함에도 뭐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다? 예? 병, 나는 뭐 해야 된다? 보호받아야 된다. 뭐 보고 산다? 아니, 등기 보고 사지, 그럼 뭐 보고 삽니까? 그럼 등기 믿은 사람을 보호 안 해주면 누굴 보호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병 입장 뭡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병 나는 뭐 된다? 뭐다? 유효다. 이쪽은 계속 뭐라고 정하고? 그러면 어느 게 옳고 그러다 따질 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지지하고 싶어요? 여기 따라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다? 믿은 자를 보아야 된다. 어느 쪽 지지하고 싶어요? 네? 아니 틀린 거 없다니까. 다 갑도 말 맞고 병 말도 다 맞는 거야. 아셨어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어디를 선택할 것 같아요? 응? 대법원에서는 아니 머리 쓰는 걸 안 좋아해. 단순한 걸 좋아해. 그러니까 뭐야 이게 X니까 이것도 뭐다? X다. 이게 X지만 뭐다? O다. 이 사람 주장 이해하냐? 머리 아픈 걸 싫어해. 그러니까 뭐야? 이걸 취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등기 제도가 제대로 잘 돼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왜? 해방 이후, 6.25 전쟁 이후 막 온통 난리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뭐만 갖추면
형식만 갖추면 다 등기해줘요. 근데 실질적 심사주의를 취한 국가에서는 무슨 주의요? 거기는 너희들 진짜 매매한 건 맞아? 진짜 그걸 다 조사를 해버려. 그러면 이 무효 등기일 확률이 높아 안 높아? 거기 안 높아. 그런 나라는 등기 인정에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야? 아직 그게 안 돼 있으니까 X면 너도 뭐다? X. 그러니까 누가 웃는 거예요? 이제 누가 웃는지 보란 말이에요. 갑이 뭐한다? 반끝 빵꾸 듣고 병은 뭐하다? 무진장 유유 슬퍼합니다. 이때 쓰는 용어가 뭐다? 무슨 등기? 네? 무효 등기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기억하죠? 무효 등기에 뭐가 없다는 거? 무효니까 무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시를 뭐 해도 신뢰해도 힘을 안 실어준다는 얘기예요. 무효 등기에 뭐 없다? 공신력 없다. 네, 그러면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무슨 자다? 소유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소유자가 아마 공격할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죠? 공격은 낮은 문제고.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혹시 병이 살아나는 길이 있어요. 병이 등기 10년. 몇 년? 밑에 점유도 10년. 혹시 이 두 가지를 뭐하면 만족시켰다면 이때는 이제 병이 방긋 없고 갑이 유유가 될 수 있다. 네? 이제 이때 쓰는 용어는 뭐냐면 이렇게 합니다. 등기부에 기재가 돼서 취득시효했다. 등기 취득시효 뭐요? 했다 이런 얘기예요. 몇 년? 10년. 모두 10년? 등기도 10년, 점유도 만약에 10년 지나면 무슨 시효? 아니 앞에 이거 점유 취득시효가 아니에요. 뭐라고? 등기 취득시효했다. 그러니까 저쪽에 무효 등기 뭐 없다. 그러니까 반대말은 뭐예요? 등기 취득시효했다. 그러니까 등기 10년, 점유 10년일 때는 누가 없고? 아니 갑이 방긋 웃고 병이 유유고 을은 먹고 튄 사람이고. 근데 만약에 등기 몇 년? 10년, 점유가 몇 년 되면 무슨 시효? 그래서 제목을 잘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제목이 궁금하면 내용이 채워질 것이다. 근데 제목은 없고 내용만 열심히 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정리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법은 제목 싸움이야. 무슨 싸움? 그러니까 매일 내용을 하고 있는데 몰라 어디 붙여 먹을지 모르잖아요. 마치 여러분들 공부가 뭐냐면 집에 옷걸이가 하나도 없어. 뭐가 없다고? 옷걸이가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옷이 어떻게 있어? 옷이 어떻게 돌아다녀? 그럼 옷이 계속 걸쳐 이렇게 거의 막 끌어들어가잖아. 그때 뭐라도 있으면 이렇게 못이라도 가가지고 한 10개 정도 박아놓으면 이렇게 걸어놓을 수 있어 없어 이렇게.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여기? 등기에 무효 등기에 뭐 없다? 공신력 없다. 무효니까 너도 무효다. 이 말을 뭐라 한다? 무효 등기에 뭐 없다? 공신력 없다. 이걸 확 뒤집는 말이 뭐다? 등기부 취득시효했다 그 얘기야. 그럼 이제 잠깐 좀 갔다 올게요. 자, 245년 가볼게요. 뭐라고요? 어디를 피냐 하면 244쪽을 펴보세요. 244. 자, 거기 보시면은 245조 D 있습니까? 네? 245조 2항 있습니까? 부동산 소유자로 뭐한 자가? 등기가 돼 있어야 돼요.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이며 뭐 없이 과실 없이 부동산 뭐한 때 점유한 때 소유권 뭐한다? 취득합니다. 이게 뭐다? 등기 취득시효. 그래서 처음에 이 조문을 읽으면 이해가 안 돼. 왜? 등기했으면 내 거지 왜 10년을 지나야 돼? 그죠? 근데 우리나라 무효 등기에 뭐가 없지만 공신력 없지만
그 등기부에 기재가 돼서 등기도 몇 년 지나고 점유도 10년 지나면 무슨 시효? 등기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는 언제 있었죠? 아니, 점유 취득시효는 어디에 제목에 깔려 있었지? 그렇지. 미등기 매수인. 미등기 매수인이 등기하는 방법은 매매계약의 등기 청구권 가지고 등기하는 방법이 있고, 단 그거 가지고 등기를 하게 되면 저쪽에서 태클 거는 용어가 소멸시효야. 소멸시효 대상, 소멸시효 완성. 근데 법을 하니까 뭐라 그러죠? 반은 맞아. 소멸시효 대상은 되지만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근데 매매계약 서류가 없으면 뭐 가지고? 점유 가지고 20년. 취득시효. 무슨 시효에 그게? 점유 취득시효 해서 등기해달라 해서 등기하는 거. 그게 무슨 시효? 점유 취득시효.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는 어디다 걸어야 돼? 등기 취득시효는 무효 등기 공신력 없다. 그걸 확 뒤집는 말에 뭐다? 등기 취득시효. 그 용어를 그렇게 써먹는 거야, 이렇게. 이해됐어요? 그럼 거기 등기 취득 하면 안에 뭐가 막 들어가 있어. 뭐? 거기 뭐 소유 의사도 있고, 에? 평언도 있고, 공연도 있고, 선의도 있고, 뭐야? 과실 없이. 그 과실 없이가 무과실이에요. 뭐라고요? 그럼 이 소유 의사, 평언, 공연, 선의, 과실 없이는 등기에 관한 것일까? 점유에 관한 것일까? 네, 점유에 관한 거야. 그럼 이제 다시 방금 전에 봤던 197조로 돌아갈게요. 183조. 연결돼 있어요, 그게. 183조. 197조 1화. 점유자는 무슨 의사로?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은 뭐 한다? 그럼 거기 보세요. 뭐가 추정되죠? 응? 소유 의사가 추정되네. 또? 응? 소유 의사, 그 다음 선의, 그 다음 네, 평온, 그 다음 공연하게 점유한 것은 뭐 한다? 추정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그 주문에 딱 하나 없는 게 있어. 딱 하나 뭐요? 없는 거. 그게 바로 뭘까? 무과실이 없다는 거야. 무과실. 그래서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무과실. 그러니까 무과실만큼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점유자 스스로 입증하고, 요거는 보호막되니까 스스로 뭐 할 책임이 없고, 입증 책임 없고, 아니라고 떠든, 문 밖에서 아니라고 떠드는 자한테 뭐요? 입증 책임이 넘어갈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197조를 딱 볼 때 점유 태양 딱 하나 없는 거 뭐다?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해. 아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구랑 싸울까? 갑하고 누구하고? 지금 갑하고 누구하고 싸울 거예요? 병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병은 뭐만 입증하면 되고, 점유자니까 무과실만 입증하면 되는 거지. 병이 소유 의사가 있었다, 선이다, 평온, 공연, 입증 책임 면제라는 얘기야. 그럼 입증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갑이 얘가 등기부 취소를 못하게 하려면 저거 아니란 것 중 하나만 뭐 할 수 있으면 입증하면 못 가져갑니다, 병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 197조는 아까 무슨 시효? 등기부 취득시효하고 연관 있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소유 의사가 추정되고, 선의가 추정되고, 평온이 추정되고, 공연이 추정됩니다. 이 소유 의사를 갖다가 자주 점유로 바꿔서 불러요. 무슨 점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불러요. 평공자선. 평온, 공연, 자주, 점유, 선의, 평공자선까지는 추정이 됩니다. 근데 뭐는 추정 안 된다?
무가실은 추정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191조 1항. 자, 그럼 이제 밑에 보시면 자주, 타주가 있고요. 계속 넘겨보세요. 186조 선의점유, 악의점유가 있고 가로 3번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제일 중요한 데가 거기 동그라미 3번이라는 사실. 맨 밑에 186조 제일 밑에 뭐 있어요? 그걸 까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요걸 이제 여러분 잘하니까 이제 어떻게 장난치냐면 선의 및 무과실 추정 안 된다 이렇게 내요. 틀린 질문이죠? 뭐 때문에? 선의 때문에. 또는 선의 무과실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내. 그것도 틀린 질문이야. 왜?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지만 뭐는 추정되니까. 그러니까 요즘은 1 플러스 1으로 낸다는 거. 하나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다? 무과실 추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선의 and 무과실 추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뭐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조심할 것. 그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에요. 조문사. 자, 그럼 이제 183쪽 가셔서 몇 쪽이요? 이제 197쪽 가지고 가장 많이 시비하는 게 뭐냐면 자주하고 타주야. 뭐하고 뭐야? 그러면 자주가 뭔가 봤더니 니은에 소의 의사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양자 구별시리게 거기 취득시효라는 단어가 있죠. 네? 무슨 시효? 취득시효. 자, 부동산 취득시효는 종류가 몇 가지? 두 가지였죠. 하나는 뭐? 점유 취득시효. 하나는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갑토지를 갖다가 무슨 토지를 갖다가 갑토지를 임대차였어요. 무슨 대차요? 임대차였어요. 그러면 갑이 등기돼 있고 임차인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점유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열심히 뭐 하다가 점유를 하다가 그럼 그동안 차임을 내는 거 안 내는 거예요? 내죠. 근데 우리 어느 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뭘 봤어요? 점유, 취득시효 이걸 본 거야. 그래서 몇 년 점유하면? 네? 그건 20년이야. 그러니까 20년이 되고도 남아. 그래서 갑자기 무슨 시효? 점유, 취득시효. 그래서 뭐 있으면 여기 무슨 의사? 수의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또 뭐 있을까? 평원. 이 세 가지만 있습니다, 여기는. 평공자. 예?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공부하다가 갑자기 이거 공부하고 나서 이 조문 들고서 누구한테 간다? 갑한테 가서 뭐라 합니까? 내가 무슨 시효가 완성됐다. 이게 수험생이야. 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갑은 합격생이야. 그럼 아니 어떻게 네가 취득시 완성되느냐? 난 수의사가 있었고 평원 공연했다 떠드는 거야. 그럼 갑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뭘 했으면 여기서 임대차 해서 네가 그동안 나한테 뭐 줬다는 얘기는 차임 줬다는 얘기는 객관적으로 뭐한적으로 객관적으로 너는 무슨 회사 없는 거다. 너는 소유사가 없는 거다. 이렇게 하니까 또 우리 또 우깁니다. 아, 내 마음속에 있었다니까. 뭐 있다고요? 이 마음속을 얘기하는 게 주관적이라는 얘기예요. 난 주관적으로 있었다. 왜 그러냐? 그래서 법원에 갔더니 판사가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주 타주는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이 마음속 의사로 주관적으로 결정한 문제입니까? 객관적으로 결정한 문제입니까? 그 얘기 별거 없어요. 그래서 밑에 자주 점유의 판단 맨 밑에 점유자 내심 의사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점유 취득
원인이 된 권한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서 외형적, 객관적 성질에서 뭐한다? 결정한다. 그러니까 뭐로 판단하지 않고 주관적이 아니고 뭐다? 객관적. 그럼 밑에 타주하고 뭐가 있을까요? 자주가 있죠? 그러면 동그라미 2번 있죠? 체킹하시고 착오로 박스 안에 자주점유로 인정한 경우 동그라미 2번. 착오로 인접토지 일부를 그가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인접토지 일부를 현실적으로 뭐 받아서 인도받아서 뭐하고 있다? 점유했다. 그 점은 무슨 점이요? 그러면 무슨 가능성이 들어가요? 점유, 취득시효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토지를 사가지고 그들은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더만 앞사람 점유 기간과 내 점유 기간이 몇 년 넘으면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사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와가지고 너희들이 뭐 했다? 내 토지 일필질비로 뭐 했다? 침범했다. 그러니까 소임을 반환 청구권 들어온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계산해보니까 몇 년이 됐어? 그럼 무슨 시효? 점유, 취득 시효로 가서 공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밑에 이렇게 표시된 데 있죠? 매매나 증여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너무 모으면 상당히 초과했다. 그럼 무슨 점유로 봐요? 타주점유야. 그럼 면적이 너무 뭐하면 상당히 크다면 너희들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지. 그때 무슨 점이요? 타주점유가 되면 이는 뭐야? 취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없어. 결국은 어디서 판단하는 문제예요? 법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당히 초과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 보고서 법원에서 상당히 초과하지 않았다 판단되면 무슨 점이고 상당히 초과되면 무슨 점이다? 타주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타주점유로 인정한 경우에 거기 동그라미 4번 체크하세요. 명의신탁에 있어서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무슨 점유이다? 자, 갑이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하고 명의신탁해서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뭐라 한다? 명의신탁. 그럼 갑의 명칭이 뭘까요? 사람 이름 때문에 자꾸 틀려. 예? 신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어요. 그러면 신탁자가 뭐예요? 신. 박혜신이에요? 믿을시. 뭐라고요? 탁은 탁, 부탁. 그러니까 뭐야? 믿고 탁, 부탁한 자가 무슨 자다? 신탁자다. 그런 얘기고. 수탁자는 수, 받을 수. 수 받았다는 얘기 뭐야? 탁, 부탁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 이름 하나 때문에 답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이게 헷갈리면 9월달, 10월달 가서 문제 풀 때 꼭 실수가 나와. 뭐 나온다고요? 시험 보고 나서 맞힐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한 4문제씩은 됩니다. 그럼 여기 무슨 신탁 했어요? 명의 뭐 했어요? 신탁. 그래서 이 토지 등기를 갖다가 이쪽으로 물권 변동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무슨 변동이요? 이렇게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면 법 조문에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뭐다? 이 물권 변동도 무효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이제 이전형이라고 합니다. 무슨요? 명의신탁.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물권 변동이 무효라는 얘기는 누가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응?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 누구냐고. 이름. 신탁자가 소유자다. 그런 얘기예요. 이자가 소유자라는 얘기예요. 등기가 어디로 넘어가 있어도. 이게 무효 등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점유도 하고 있어. 뭐도 하고 있다고? 이 사람이 갑자기 등기 10년, 몇 년? 10년, 점유 10년. 딱 10년 되던 날, 우리 갑한테 앞에 가서 뭐 합니까? 등기 취득시효 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인정될까요, 안 될까? 왜 안 돼요? 아니. 이 사람은 점유하더라도 이 사람이 소유자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수탁자는 거기 자주가 아니고 뭐다? 타주니까 10년 등기 점유 10년 해도 뭐 할 수 없다? 등기 취득시 할 수가 없다. 그 얘기 하셨습니까? 또 가서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 인정해 안 해요? 안 해요. 주관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갑이 우리한테 뭐야? 한 번 용서해 줄 테니까 가만히 있어라. 응? 됐어요? 근데 또 우리 또 그걸 까먹고 점유가 20년 되는데 뭐 되네? 그걸 까먹고 또 어디 앞에 가서 카페 가서 나 무슨 시효했다? 점유 취득 시효했다. 인정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자는? 아니 수탁자는 등기 10년, 점유 10년 모두 인정 안 하고 등기 취득시효 인정하지 않고 또 수탁자가 몇 년 점유해도 점유 취득시효 인정할 수가 없다. 뭐가 아니고? 자주가 아니고 뭐이기 때문에 타주. 그래서 신탁자가 요것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할까봐 갑이 점유를 그냥 해버려. 뭐가 남겨놓고 등기만 남겨놓고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하지. 왜? 등기 취득시효든 점유시효든 뭐야? 점유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점 뺏어버렸어. 절대 이 사람 무슨 말 못한다. 점유 취득시효 말도 못하고 뭐도 아무것도 못해. 점유하고 있는 거야. 아셨어요? 누구죠? 신탁자. 아셨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명신탁 서류 관계가 잘 안 보여. 자, 신탁자가 20년 점유했습니다. 몇 년이요? 점유 취득시효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 왜? 아, 무슨 자야 이게 지금 소유사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신탁자는 등기 취득시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왜? 아, 등기 없잖아 지금.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점유 취득시효하고 무슨 시효? 이걸 제목을 구별할 줄 알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내용을 공부해야 돼. 근데 이거하고 이거 전혀 구별이 안 된 상태에서 들어가서 그냥 공부하니까 나중에 이쪽인지 굉장히 헷갈리잖아. 어느 법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 수탁자는 그러니까 조심해서 읽으란 말이에요. 이게 신탁자인지 무슨 자인지 아셨어요? 가서 명신탁 정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주 타주할 때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197조에서 키워드는 뭐다? 자, 이거 뭐 기억하지 마시고 점유 모습에서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그거 기억하면 돼. 다른 건 다 뭐가 되는데 수정되는 딱 하나 없는 게 뭐다? 무가시. 네,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합시다.